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1주차 1강 비대면 동영상 촬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직 안 이루어진 시나리오상 이루어진 대면 수업에서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끝으로 개인 영웅이라 할까요? 개인 영웅의 모험담 얘기는 끝나고 이제는 아르고호에 모인 영웅들 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아르고호의 모험들 얘기의 끝은 이아손이라고 하는 개인 영웅의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만, 그래도 일단 집단적으로 영웅들이 모여서 이룬 모험담을 시작으로 하고 있죠. 뭐 그 앞에서도 뭐 그 멧돼지 사냥 같은 거 그런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긴 여정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르고의 모험이라는 거는 헤라클레스 얘기보다도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지만,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작가에 의해서 되살아났다고 할까요?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점에서 또 신선한, 비교적 신선한 신화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 아르고호가 모험을 떠나게 된 사람들 얘기를 쭉 했고, 거기 모여든 영웅들의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뭐 범헬라스적인, 헬라스 전체를 통틀어 유명한 그런 영웅들, 뭐 헤라클레스나 뭐 이런 테세우스가 여기 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영웅들은 차치하고 그 밖에 이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천리안을 가진 링케우스. 링케우스는 이제 멀리 볼 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땅속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서 광부들의 원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영웅인데, 사실은 그 전에 한번 나왔던 사람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다스와 쌍둥이 형제로서 자기 사촌이었던 디오스쿠로이와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은 여기 이 아르고호 안에도 지금 디오스크로이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그 이 넷이 쌍둥이 두 쌍의 쌍둥이죠. 현재로서는 전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그 루크레티우스인가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딸들을 디오스크로이가 납치해서 신부로 삼는 바람에 링케우스와 이다스 쌍둥이가 원한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꼬투리를 만들어서 싸워서 링케우스는 죽고 폴루스와 폴루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카툴루스가 아니고 하여튼 폴리데우키스와 칼릭스인가 그 이름이, 하여튼 그 중에서 그 제우스 쪽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가 인간 유부녀와 제우스가 결합해서 태어난 쌍둥이라서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은 신의 피를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신의 피를 이어받은 폴리데오키스죠. 칼룩스 그 존재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제우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다스를 벼락으로 쳐서 죽여버리는 바람에 간신히 살아남는. 그래서 뭐 이제 쌍둥이 한 형제가 죽어서 자기는 신의 혈손이라 안 죽어도 되는데 같이 있고 싶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뭐 하데스랑 뭐 지상이랑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때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 천리안 링케우스가 합류했고, 하늘을 나는 북풍신의 두 아들 칼라이스와 제테스, 이 두 날아다니는 존재가 여기 합류한 거고요. 예언자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슨 큰 일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이럴 때 반드시 예언자들, 점치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흉한 날에는 전쟁을 하지도 않고 뭐 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 이드몬과 몹소스라는 두 예언자가 합류했고, 기능으로는 이 배를 만든 배 목수 이름 자체가 아르고스라서 아르고스 호인데, 그 배목수 아르고스가 이제 수선을 위해서 수리해야 될 때를 위해서 같이 탔을 테고, 키자비, 뭐 키자비라고 합니다. 결국 선장이에요. 작은 배의 키자비는 선장을 겸하게 돼 있으니까 키자비 티푸스가 이 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하늘에 밤에 이제 항해를 하려면 별의 위치를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스타게이저라고 영어로 멋있게 얘기하는 키자비 튀피스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 펠리아스의 아들 아카스토스가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여기 또 영웅심에 호승심에 끼어들었다라는 정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던 그 북풍신의 두 아들이 칼라이스와 제피로스인가요? 지금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하피야 그 여자의 상체에 새의 몸을 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쫓아가서 퇴치하는 이 장면입니다. 등에 날개를 달고 있죠. 이 작품은 에라스무스 쿠엘리누스라는 2세 에라스무스 쿠엘리누스 2세고 하피아스의 추격, 뭐, 퇴치 뭐 이런 작품 1630년 작품입니다.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거는 키자비 튀피스를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키자비 튀피스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아주 근사하죠. 힙한 그림이에요. 여기 눈을 그리고 여기 그 아프로디테 여신 있죠 아마 그걸 맨 앞에 이렇게 새겨놨다는 겁니다. 아테네 여신이 이 아르고스호를 만들 때 도움을 줬다고 했으니까 아테네 여신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이거는 이 배의 영웅의 주인공인 이아손일 테고 이아손이 그리스어는 뭐 로마에 좀 IA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니아다잖아요. 니아. 제이로 바뀌어서 제이슨이 이아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병사들은 잠든 병사들도 있고 지켜보고 있는 병사들도 있고 밤하늘을 가르고 있는 이 그림은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나타니엘 호돈 좋은 글씨의 작가인 나타니엘 호돈이 그렸던 황금양모라는 이야기책의 그 일러스트입니다. 에드문트 뉘락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멋있죠? 1918년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미지는 구하기 좀 힘들어서 이 정도 되겠고 자 그래서 콜키스를 하여튼 갑니다. 이 여정은 아까 얘기했던 그 뒤늦게 헬레니즘 시대에 이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서 다시 한번 유행시킨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이 아르고호의 몸을 알게 되는 건 사실 이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의 책 덕분이죠. 아르고호 이야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정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버전들 중에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의 버전을 이제 택했다는 거고 우리 책의 교재를 쓰신 강대진 선생님이 또 이 책을 번역하셨거든요. 아르고호 이야기를. 자, 렘노스가 첫 기착지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흑해로 가기 전에 있는 섬인데 이 렘노스는 사연이 있는 것이 여자들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도착할 당시에 이 여인들이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몸에서 악취가 나게 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악취를 견디지 못해서 근처에 있던 트라케 지역의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고 그러자 이 여인들이 분노하여 남자들을 모조리 죽인 거죠. 다만 이제 여왕 노릇을 하게 된 휩시플레만 자기 아버지 토아스를 상자에 담아서 바로 보냈다? 바다로 보냈다 하겠죠. 이거 못하겠네. 바다로 보냈는데 나중에 발각돼서 휩시필레가 노예로 팔린다 라는 얘기가 있고 이 휩시필레는 나중에 이제 그 이아손과 결합하게 되죠. 이아손은 이제 사랑의 화신이라서 미모로 승부하는 영웅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약취가 없어졌고 이 여인들이 이제 아이들을 원했기 때문에 영웅들이 잠시 머물고 또는 뭐 1년간 머물렀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버전이 달라지는 거죠. 아이를 낳게 해줬다. 그래서 이 일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정을 시작한 첫 번째 기착지였던 렘노스에서 이런 일화 자체가 그 아르고 모험의 영웅들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가 이제 각색을 하면서 이들 영웅들의 특성을 아레스가 아니라 에로스, 아프로디테의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무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남성상이라고 해요. 영웅상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뭐 여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오래 머물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별 떠날 생각이 없이 여기 헤라클레스가 같이 동반했었고 헤라클레스는 워낙에는 뭐 영웅들은 다 그렇습니다만 호색한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호색한인데 마침 이때는 또 동성연애 중이었어 갖고 휠라스라는 소년 애인이 있었어요. 소년 애인 여러분 했죠 우리가 그리스의 동성애가 일종의 뭐 문화적 풍습처럼 있었다라는 얘기했죠. 또는 뭐 좀 더 로맨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여성을 더 연애 상대로 여성을 더 비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연결되어 있는 결혼과 출산, 가정 뭐 이런 것들이 로맨틱한 사랑이 사실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의 사랑이 훨씬 더 정신적이다, 고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고 또 이게 주로 이제 먹고 살만한 집안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하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휠라스라는 소년 애인이 있던 관계로 이런 꼴을 보지 못하던 헤라클레스가 재촉해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된다 얘기고요.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림 이것도 좀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피에르 드 코시모 우리 몇 번 나왔던 화가인데 피에르 드 코시모의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인들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이쪽에서는 어디 있나 아유 이게 화질이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 잠깐 확대해 볼까요? 여기 좀 초점이 안 맞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을 향해서 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인들 있고 그리고 남자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조신한 형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99년 작품입니다. 자 여기 이올코스가 여기 어디 있는데 지금 이것도 화질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렘노스 섬입니다. 트라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지로 가서 여자들을 납치했다는 얘기고요. 잘 안 보입니다. 요 근처 있어요. 이올코스. 나중에 다시 지도가 나올 테니까 자 보시죠. 이올코스가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콜키스로 가는 길이고 여기서부터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주홍색 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가장 긴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폴로니오스 로도스를 따라서 여정을 그린 거다. 이 흑해라는 곳이고, 그죠? 심플레가데스 앞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렘노스에서 사모트라케를 거쳐서 퀴지코스 섬에서 심플리가데스를 지나서 이게 부딪히는 바위, 그 다음에 이아손 케이프 곧 콜키스로 가서 흑해를 가로질러서 다뉴브강을 따라서 여기를 횡단하고 불가리아 이쪽 북쪽 그리스 북쪽을 횡단하고 이쪽에 이스트리아를 거쳐서 연안을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들어간 다음에 이탈리아에 흐르는 포강이라고 상정되는 곳으로 갔다가 반대편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시킬리와 카립디스라는 곳을 여기 이제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칠리아 섬을 지나서 여기 시킬리아와 카립디스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난관인데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저 건너서 리비아에 있는 사막 호수로 갔다가
이로 다시 나와서 크레테 섬을 거쳐서 테라를 거쳐서 코린토스를 거쳐서 이올코스로 다시 돌아가는 이 코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휩스필레가 자기 아버지 토아스를 상자에 태워서 살려보내는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이거는 비원전 470년 브뤼셀 스페인터라는 브뤼셀 화가 브뤼셀에서 발견됐나 보죠. 그 화병의 그림이고, 자, 그 헤라클레스가 호세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헤라클레스의 그 일화 중에 젊었을 때 초기의 일화죠. 그뭐 사자 사냥을 했던가요? 뭐 그 동네 테스피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헤라클레스가 영웅인 걸 알아보고 자기 딸이 50이 있었어요. 50명.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 부인에게서 났다는데 이게 뭐 물고기도 아니고, 하여튼 자기 딸 50명을 헤라클레스에게 매일 밤 잠자리를 하게 했다라는 건데, 헤라클레스는 매일 술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바람에 한 여자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화가 구스타프 모로가 그린 작품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1853년 작품이에요. 이 여인들이 무슨 하렘처럼 잔뜩 모여 있는 거고, 헤라클레스, 이게 헤라클레스겠군요. 헤라클레스 여기 있고, 이게 뭐 모로가 이게 무슨 뭐 선정적인 이유로 하진 않았을 테고, 이걸 통해서 어떤 영웅의 어떤 신성성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모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위가 넓다는 거, 그죠? 높고. 자,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은 놀리오네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평화적으로 놀리오네스인들의 환대를 받고 떠났는데, 폭풍을 만나서 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너무 어두워서 상대방인 줄 모르고, 놀리오네스인들은 또 이제 다른 존재들이 왔는지 알았겠죠. 서로 전투를 벌여서 그 놀리오네스의 젊은 왕인 퀴지코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따 그림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하와이의 제임스 킹 선장이 뭐 가서 신으로 대접받다가 죽게 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신들이 도착하면 왕이 죽거나 신이 죽고 왕이 사는 그런 얘기의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있었던 일 중에 헤라클레스가 이제 하선을 하게 됩니다. 배에서 내린단 말이죠, 하선.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에인필라스가 육지에 내렸을 때 셈의 요정들 또는 어떤 요정에게 납치가 되어서, 여기서 요정이란 말은 님페를 얘기합니다. 님페. 영어로 요정은 페어리고, 그리스어로 님페예요. 요정에 납치되어서 이 필라스를 찾아다니다가 배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뭐 헤라클레스를 놓고 간 이유를 뭐 신의 뜻이라고 알고 그냥 갖게 됐다거나, 또는 이 아르고호는 왜 그 도돈에 있는 참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르고호가 말을 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너무 무거워서 못 씻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바람에 뭐 놓고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강대인선의 해석은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의 입장에서 보면 헤라클레스는 힘을 상징하는 영웅이고, 이아손을 비롯한 이 아르고호 모험에 탄 다른 영웅들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웅이라서 힘의 영웅이 부담스러워서 이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선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짜맞추는 사람들은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내려서 플레가데스, 그 신과 거인족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왜 그 헤라클레스를 낳게 된 이유가 인간이 전쟁에 참여해야 제우스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우스가 일부러 인간 여인과 결합해서 헤라클레스를 낳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시기상으로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뭐 그 얘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신들과 거인들 전쟁에 참전했다는 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콜키스 도착 전에 또 하나의 일화는 눈먼 예언자 피네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예언자들이 눈이 머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육체의 눈을 잃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어, 어, 인간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훼손당하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뭐 헤파이스토스는 전륜발인데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언의 능력을 남용해서 제우스에 의해서 시력을 잃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다가 괴물 하르피아는 영어로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어요. 하피라는 영화. 하르피아가 이제 먹으려는 음식을 향해 뺏어가거나 뭐 또 배설물을, 이게 아마 새똥 새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봉변을 가끔씩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했겠죠. 그래서 배설물을 뿌리거나 이래서 피골이 상접해 가고 있었던 이 피네우스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칼리아스가 아닐 텐데 칼라있을 텐데, 위에로 가보면 칼라이스죠. 예. 오타. 아이고. 칼라이스와 제테스가 이 괴조들을 이제 쫓아왔는데, 무지개 여신 이리스가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라고 해서 추격을 그쳤거나, 왜냐하면 이제 제우스가 시킨 거니까 제우스의 뜻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에게. 또는 뭐 쫓아가서 죽였다고 했 것도 있고, 또 같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 얘기를 다시 똑같은 여정이에요. 이것도 여기도 똑같고, 여기 지금까지 여기 나온 데까지만 봅시다. 이올코스에서 출발해서 렘노스 섬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3번에 퀴지코스 왕을 여기서 죽이게 됐고, 본의 아니게 여기까지만 나왔네요. 키오스, 베르비케스, 요쯤에서 이제 그 예언자를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다뉴브 강이라고 돼 있고, 로네리버 저 위로 올라가서 나오는 방식이 있군요. 예, 여기서 조금 코스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자, 이 그림은 1989년 최근의 그림입니다. 아르고나우스라는 책인데, 그림책이죠. 여기가 이제 코지커스 왕이고 이아손의 만남인데, 마치 그 제임스 킹과 하와이 왕의 만남처럼 보여요. 이렇게 좀 다들 옷을 벗고 있고 막 이래서 그런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조셉 안톤 코흐와 아스무스 야곱 카르스텐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필라스가 이제 납치된 얘기인데, 우리 이제 자주 보던 그림 워터하우스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 워터하우스 특유의 어떤 갸름한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 긴 얼굴, 아름다운 ним페들, 여기 이제 ним페들 복수로 돼 있죠. 그래서 필라스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1896년 작품이고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화가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보시면 이건 워터하우스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스의 얼굴이 이게 옆모습만 살짝 나와 있는 정도고, 포인트는 이 아름다운 여인들, 림페들의 얼굴과 나신, 가슴까지 나오는 그런 저기 포인트가 있는 그림이죠. 다른 그림을 찾아봤어요.
요 그림은 이제 여성 화가가 그린 건데 헨리에타 엠마 라트클리프 레 이름 긴데 이름 봐선 뭐 영국 화가 같고요. 이건 1909년 경쯤 그려진 그림인데 여기 딱 보면 아시지만 꽃미남 잘 생겼잖아요. 역시 그래서 뭐 이 림페들도 아름답긴 한데 화면 중앙에 딱 그 힐라스의 미모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요거는 헤라클레스 얘기 나온 김에 그 신들과 고인족의 전쟁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프란치스코 마이오 이 수비아스라는 또 긴 이름의 스페인 사람 같죠? 천장화이죠. 제우스가 여기 벼락을 들고 있는 것 같고 여기 헤라클레스 여기 있네요. 배에서 내려서 일로 와갖고 거인족을 때려잡고 있어요. 아테네 여신 같죠? 뭐 거꾸로 있고 이게 이런 거 보러 가면 이제 막 천장에다 고개를 들고 목이 아플 때까지 한참 봐야 돼요. 여기 천지창조 이런 것도 그렇고 바티칸 성당 가서 보려면 사람들이 다 천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1734년에서 179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작품 연도가 있나? 작품 연도는 없네요. 자, 요거는 그 예언가 펠리아스와 여기 두 북풍신의 아들 둘 여기 장면이고요. 북풍신 이름이 보레아스죠, 원래. 피네아스는 앉아 있고, 그죠? 둘이 서 있고, 기원전 460년 작품입니다. 레닌그라드 페인터라고 돼 있어요. 레닌그라드 쪽에서 나왔나 봐요. 그리스 화병이 뭐 전 세계 어디 여기저기 퍼져서 발견되네요. 여기 날개도 있는데 여기도 약간 신발이 뭐 날개 달린 것처럼 처리가 돼 있죠. 여기 하르피야 그림인데 이건 뭐 이것도 화병 암포라에 있었던 양쪽에 손잡이 달린 화병을 암포라라고 하는데 기원전 4세기의 그림입니다.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 내가 어디서 구한 건데 여기 써 있죠. 영어로 돼 있죠. 하피 윙드 디스크 이거는 뭐 누구 작품인지 출처는 못 찾았어요. 요거 이제 다른 작품인데 약간 이건 노파처럼 보이긴 하는데 젊은 두 영웅과 하르피아가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이게 아까 이제 기원전 4세기 작품이에요. 암포라에 있는 거. 이것도 이제 피네우스를 괴롭히는 하르피아인데 여기는 소녀들처럼 나와 있죠, 그죠? 세 명의 하르피아가 있고 음식을 뺏어가고 또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 있고 이거는 기원전 5세기 물그릇에 있었던 화병 그림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그릇에 있던 화병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웨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화병이란 말을 쓰는데 처음에 이제 이것들이 출토되기 시작했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다 화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도들이 굉장히 생활용품들도 많고 물그릇도 있고 술잔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도자기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도자기입니다. 생활 도자기도 있고. 이것도 이제 하르피아를 쫓아내고 있는 여기는 이제 신발에 날개가 달린 거로 돼 있어요. 이것도 기원전 6세기 작품. 여기는 이제 젊은 영웅들 둘 다 잘생겼죠? 이 피네우스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피네아스와 선즈 오브 보레아스 세바스티아노 리치라는 화가 1695년에 그린 거죠.
칼라이스와 제테스. 칼라이스와 제테스. 이 전체 그림에 약간 요 부분 확대된 거고, 애들인 하르피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 같아 여기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르피아를 퇴치해준 대가를 얻은 거는 이제 앞길에서 어려움에 대한 충고. 피네우스의 충고라는 건 심플리가데스를 만나게 되는데 가다 보면 이게 이제 흑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생겨난 일일 텐데 그 좁은 입구에 심플리가데스란 맑은 게 부딪히는 바위라는 말인데 이거 여기 흑해 입구에 있는 바위들인데 지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무슨 저기 자동 감지해서 자동문은 사람을 감지하면 열리지만 이거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감지하면 닫히는 그 방식의 심플리가데스 자동문의 발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바위들인데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를 날려보고 비둘기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비둘기가 오는 걸 감지하고 심플리가데스가 닫힐 텐데 그 비둘기가 무사히 지나가면 그러면서 열릴 거 아니에요. 그때 뒤쫓아서 가라. 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충고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이 바위들도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건지 그래서 이제 비둘기의 꽁지낀만 딱 걸리는 걸 보고서 따라가서 선미가 딱 역시 똑같이 꽁지끼처럼 다친 채 빠져나오게 된다. 아테네 여신이 밀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이 아르고호를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후에 그 섬들이 멈춰섰다. 다친 채로 멈춰서지는 않았겠죠. 자, 그 사이에 또 이제 어떤 인원 변화가 있습니다. 예언자 이드몬이 멧돼지에 받쳐서 죽고 키자비 튀푸스는 병으로 죽고 그다음에 헤라클레스의 옛 동료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따라왔다가 그 동네 정착했던 옛 동료 맷이 배에 탔고 그적 왕자 나스킬로스가 기란나리로 승선하는 얘기 있었고 또 가던 길에 아레스의 섬을 들리게 되는데 아레스 바다 그 전쟁의 신 칼날 같은 깃털을 날려 사람을 해치는 새가 사는 섬이었고 여기서 이제 그 양털 황금 양털의 원래 주인이었던 프릭소스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프릭소스는 거길 떠나온 거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리스로 본토로 가던 길에 난파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싣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좋게 됐죠. 그들을 싣고 이제 콜키스로 가는 겁니다. 심플리가데스인데 이거는 뭐 출처도 못 찾겠어요. 실제 사진인 것도 같고 여기는 이제 그 그림책에 썼던 거고요. 그리스 옛 이야기, 페어리 테일즈가 옛날 이야기죠. 그리스 옛날 이야기의 영웅들, 뭐 이런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여기 그린 그림은 하워드 네이비인 것 같아요. 1900년경 작품. 그 아르고호의 모험들이란 영화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옛날 작품이 하나 있고 최근 21세기 들어서 작품이 드라마로 나와 있는 작품이 있고 그런데 이건 옛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3D 없이 미니어처로만 만들었던 아주 옛날 방식의 영화 제작. 실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모형들 가지고 이게 막 하고 그러던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이 배를 탄 이 배에 이제 여신이 조각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포세이돈이 이렇게 열어주는 심플리가데스를 그 장면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말로 돼 있습니다. 카우카소스 산맥 있죠. 이게 이제 그 누구죠?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죄로 여기서 묶여서 매일 밤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당했던 그곳이고 콜키스
글씨가 좀 작아서 많이 안 보이겠습니다만 뭐 전체 요정이 이렇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복잡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자, 여기서 일단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